네. 얼마 전이었죠. 그 대화가 오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 마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 같아요. 마진이 왜 위험한지, 마진거래에서 어떤 구조로 운영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음, 마진은요. 우리가 이제 주식 우리가 뭐라고 할까? 부동산도 마진이 있어요. 거래가 되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짜리 부동산을 1억이 내 돈이고 9억이 대출이라면 1억짜리 10억짜리가 13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버신가요? 몇 배 버신 거몇 배? 그죠? 그 계산해 보시면 돼요. 4배 벌었죠, 4배. 그러니까 30%가 올랐는데 트가 움직였는데 4배를 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진으로 치면 대략 한 13배 정도의 마진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30%인데 4배가 움직였으니까 이게 마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억으로 9억을 빌려가지고 마진 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10억어치를 산 거죠. 그죠? 그럼 반대로 10%가 쭉 하락했어요. 집값이. 그러면 내 마진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원금 어떻게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마진 콜입니다. 너 마진 맡겨둔 돈 없어? 끝났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그렇게 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비트코인도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넣어두고 1000만원이야. 지금 그러니까 달러라고 할게요. 8만원이니까 지금 대충 편의상 이 비트코인 1억이라고 계산할게요. 1000만원을 넣어두고 1억짜리 비트코인을 한 개를 사요. 그러면 못 사잖아요. 이 1000만원은 1억짜리 비트코인을. 그러면 이걸 마진 얼마가 되는 걸까? 그러면 9천만원을 빌린 거죠. 그죠? 빌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억을 샀어요. 그런데 이 1억짜리 비트코인이 10%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9천만 원이 되겠죠? 비트코인 가격이. 맞죠? 9천만 원이 되겠죠? 9천만 원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본전은 다 사라지게 돼. 내가 맡겨둔. 그러니까 예를 들어 9천만 원을 빌릴 때 담보금을 1000만 원을 주고 9천만 원을 빌린단 말이에요. 빌려서 샀잖아요. 그 담보금 1000만 원이 다 없어져야 되겠죠. 내가 갖고 있는데 10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얘가 나한테 9천만 원 빌려 샀잖아. 5천만 원 빠졌는데 너 이거 비트코인 팔아서 지금 내가 원금 갚아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되겠죠? 그죠? 10%가 움직였는데 10%가 움직였는데 뭐 얼마가 된 거야? 1000만 원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100%가 10%가 움직였는데 내 계좌에 100%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마진율 10배가 되는 거예요. 레버리지 10배를 땡겼은 거예요. 쉽게 말씀해서 이게 뭐 소수적으로 약간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좀 예시를 쉽게 내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반대로 비트코인이 10% 올랐어요. 그죠? 10% 올랐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 계좌가 실제로 내가 팔아버리면 그 10% 오른 걸 팔아버리면 9천만 원을 갖고 2천만 원이 남았잖아. 그 2천만 원은 내 거니까 2배가 되겠죠. 내 계좌가 2배가 되겠죠. 그쵸. 13이 좀 계산이 좀 이상하네. 요 위에 거.
대충 알아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13억이면 4배 돼야지. 13, 그죠? 13% 우리가 4배 지금 좀 계산이 조금 10% 나기 딱 계산이 딱 맞네. 2배가 되겠죠. 그죠? 이 레버리지를 맞춰가는 게 마진율이에요. 10배 마진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10배의 마진을 치게 되면, 그러니까 10% 주가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10배 마진이 위아래로 다 터지겠죠. 입절하지 않는다면. 맞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맡겨둔 1,000만원을 이에서 이제 집값 9천만 원이 됐을 때 뭘 믿고 끝까지 버텨줍니까? 약간 남았을 때 팔게 만들어요, 보통은. 그래서 뭐 9,200만 원 정도가 됐을 때 강제로 청산시켜 버립니다. 아, 그래야 자기네들 보험이 되죠. 그러니까 그 매진 비율을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왜냐면 터져갖고 만약 더 빠져가 못 팔아버리면 진짜 빌려준 놈도 손해봐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고배율의 마진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 100배를 쳤어. 100배 마진을 레버리지를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 주가가 1%만 움직여도, 즉 지금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제가 요때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단 말이죠. 그죠? 8,600만원을 탁 건드릴 때 요때 맞죠? 맞을 거야. 맞을 겁니다. 11시니까 그쵸? 10시 58분이니까 요때는 요 넘어갈 요때네요. 요 정가 마감할 때거든요. 요 타이밍이거든. 요때잖아. 그럼 지금 현재 1% 정도 움직였죠. 이거 100배 마진 터져버려요. 이 정도 움직임 가지고도 여러분 10% 움직이라는 게 되게 별거 없습니다. 실제로 약 7, 8% 정도 될 텐데요. 이것도 마진 다 터져버립니다. 이게 지금 10%, 이거 5% 정도 되죠. 이 얼마냐 이거? 8,800에서 8,500이니까 600만원 정도 빠졌다. 그죠? 8,830에서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되나? 300만원 정도 빠지니까 300만원 정도 빠지니까 한 3%, 4% 정도 빠진다. 그죠? 그러면 20배 마진, 이 정도면 원래 실제 30배가 계산이 나오는데 20배 마진 다 터져버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진이 그만큼 위험해요. 물론 대박이 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방금 제가 이제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이제 그 올인하면 안 되는 이유 이런 것들 영상 올려드렸던 것들을 조금 그냥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공개 버전으로 그것처럼 마진을 올릴수록 그 맞출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떨어져 버려요. 이 변동폭 자체에서.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을, 베팅 금액을 더 작게 만드셔야 돼요. 작게.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산술적으로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 현물이나 선물이나. 그런데 이제 맞출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기대값 자체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죠. 이해되셨죠? 마진과 레버리지, 이 이야기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주가 같은 것들, 코인 같은 것들, 주식 변동폭을 보게 되면,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예를 들어 폴리메시 같은 경우는 지금 100원짜리 이런 것도 있잖아. 1원만 움직여도 지금 1%가 돼버리거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전부 다 마진 거래소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거죠. 이걸 갖다 누가 뭐라고 할까? 거래소 수수료는 거래소가 무조건 가져가는 거. 거래소는 지금 손해볼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죠? 얘네들이 욕심 부려가지고 실제 매매 관여하지 않는 이상은 손해볼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객들이 와가지고 거래만 자주 해주면 자기네들은 무조건 이기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또 코인도 발행하고, 그래서 돈을 뽑아먹는 거지. 멈추지 않는 이제 빨대가 되는 거죠. 이게 폰지 사기의 개념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마진 조심하셔야 됩니다. 레버리지.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ETF 중에서 세배 ETF가 있거든요.
이것도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200원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실제로 이게 100원짜리가 600원이 됐겠네요. 3배가 됐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100원이 됐다고 칠까요? 다시 100원이 되면 이게 100원이 될까요? 이게 요거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려다가 이렇게 돼서 요걸 다시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요때 다시 요걸로 갱신을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라서 요 내용들을 간단하게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QQQ의 3배 레버리지 상품이 TQQQ 3배짜리예요. 그래서 100달러치를 매수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일단은 300달러치 QQQ를 수합을 해놓습니다. 계약을 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리지널이고 요게 3배짜리 있죠. 그죠? 그러면 요 25% 오르게 되면 100에서 25%를 오르게 되면 125가 될 것이고, 그죠? 그럼 얘는 이제 375가 되었겠죠. 근데 요 녀석은 이제 서로 해가지고 이익분의 75달러 주게 됩니다. 건네주게 돼요. 이렇게 다시 나눈다고.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그러면 어디 갔냐? TQQQ는 175달러가 되겠죠. 그죠? 나눠 가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수수료를 떼고, 수수료는 뭐 작으니까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계산할 때는. 그래서 TQQ 자산이 175가 됐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3배로 만듭니다. 이 자산을 가지고. 근데 20%가 떨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525짜리도 220%가 내려서 대충 한 420 정도가 됐겠죠? 그러면은 손실분을 또 반대로 주게 되겠죠. 어느 정도 메꾸게 됩니다. 왜냐면 이 해증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까 전에는 70달러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TQQQ는 이제 아까 100달러가 아니라 더 줄어들어 버린다는 거지. 아까 175에서 100달러 돌려줘야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가가 횡보할 때는 이게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제가 편의상 여러분들께 수학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등비수열 있잖아요. 등비수열. 우리가 이 가격에 새벽 오르면 새벽 오르고 새벽 달에 다시 원래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해외 선물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 기간 안에서 3개월짜리 기간 안에서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 등비에서 그 초항이 계속 바뀌어버려요. 계속.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해버리면 계좌가 완전히 녹아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배 ETF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수가 있는 ETF들, 그러니까 뭐 드림모드님께서는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쪽에 좀 도가 트신 분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주가들이 보통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3배짜리 여기에서만 하셔야 돼요. 여기서 계좌 다 녹아버려, 다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나쁜 말로 합법적인 도박,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수수료를 갖다 그냥 대규모 뜯어먹는 그런 거다라고 저는 좀 주장을 하고 싶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거는 완전히 이제 여러분들이 추세가 돌파되고 나면, 완전히 돌파되고 이제 올라갈 때 우리가 이제 스윙에 이제 돌파 매수 자점에서 레버리지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수익이 좀 나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죠, 사실은. 일단은 뭐 여러가지 레버리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런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관심 있는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종목별 시황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종목별 시황은 따로 올릴게요. 네, 감사합니다.